요즘에 미국 주식시장의 여러 가지 낙관론들이 시장을 급등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주는 물론 투기성이 높은 밈 주식, 밈이라고 있죠. 밈 주식 온라인상에서 입소문을 타서 개인 투자자들의 주목을 끄는, 개인 투자자들이 몰리는 주식을 가리키는 신조어입니다. 공매도에 반발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에 대응을 해서 집중 매수하는 종목이 나타난 것이 그 시작이에요. 대표적인 밈 주식으로는 게임 유통업체 아주 유명했죠. 게임스톱. 또 영화관 체인 AMC, 주방용 소매업체 배드베스 앤 비욘드, 이런 종목들이 꼽힙니다. 밈 주식은 개인 투자자들과 기관의 공매도 전쟁이 그 시작이 됐는데, 특히 2021년 1월 공매도에 베팅한 기관과 반발성 집중 매수를 통해서 주가를 밀어올리는 개인이 맞서는 게임스톱 공매도 사태로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상자산, 암호화폐까지 지금 일제히 급등세입니다. 시장 과열이 자칫 2020년과 같은, 작년과 같은 가파른 하락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빅테크주들 보면 투자은행 제프리스는 오는 26일 실적을 공개하는 메타에 대해서 강세론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메타의 2분기 매출이 예상을 상회하고 3분기 전망도 긍정적으로 보인다라고 제프리스는 설명을 합니다.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달 말 실적을 발표하는 아마존에 대해서 매수 투자 진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소매 판매 부문 이익과 아마존 웹 서비스 AWS 성장세가 더 빨라지고 있다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실적을 발표한 테슬라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견해가 전해졌습니다. 에버코어 ISI는 테슬라의 투자 등급을 중립으로 제시하면서 단기간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촉매제가 없다라고 경고를 한 상태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애플에 대한 투자 등급을 중립으로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를 $190로 낮췄습니다. 다음 달 3일에 공개되는 애플의 실적이 아이폰 수요 둔화, 환손실 등으로 부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개인 투자자들이 마치 다시는 내리막이 없을 것처럼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지금 낙관론이 지배적입니다. 미국 개인 투자자 협회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집계한 낙관론, 6개월 동안 증시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 이 낙관론은 21년 이후 지금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낙관론은 이 비관론을 6주 연속 웃돌아서 2021년 11월, 그때가 최고치였죠. 11월, 12월. 그 이후 최장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배경으로 지금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기술주가 지금 크게 상승을 하고 랠리를 주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과열의 상징 밈 주식도 다시 열풍이 붑니다. 밈 주식으로 구성된 라운드 힐 밈 상장지수 펀드 있어요. 가장 대표적입니다. 티커가 MEME예요. 올해 들어서 70% 뛰었습니다.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기술주죠. 68%, 거의 비슷하죠. 69%,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68%, 또 코덱스 미국 팜플러스가 가장 많이 올랐어요. 80% 상승했습니다. 주요 밈 주식 가운데 수백 %씩 10배 이상 상승률을 기록 중인 것도 있습니다. 라운드 힐 밈, MEME, 이 구성 종목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들 보면 비트코인 채굴 업체 라이엇 플랫폼은 올해 462% 폭등했어요. 또 인공지능 기반 대출 업체인 업스타트 홀딩스 353% 상승.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코인베이스가 228% 상승. 특히 중고차 판매 플랫폼 카바나는 오늘만 해도 40% 뛰었어요. 하루 만에. 올해에만 무려 1105% 치솟았습니다. 마치 국내 개별 종목들을 보면 2차 전지주들이 올 초부터 지금까지 폭등을 냈죠. 이렇게 밈 주식들이 이렇게 폭등을 냈습니다. 반면에 미국 테크 탑10 68%, 미국 팡플러스 80%, 사실 어마어마한 상승입니다. 반년 만에 이 정도면, 반년이면 10%, 20% 상승해야 돼요. 그런데 수백 %씩 상승한 종목들이 널려 있어요.
가상자산 시장도 부활을 했습니다. 가상자산 이 대표주자 비트코인은 올해 82% 상승했고 이더리움도 60% 올랐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급락장이 시작되기 직전 21년 후반과 너무 닮아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지수는 22년 1월 초 사상 최고치를 찍자마자 작년 1년 내내 가파른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S&P 500 지수 작년 한 해만 19%, 20% 하락했었습니다. 포모라 그러죠. FOMO, 포모 현상이라고. 상승장에서 나만 소외될 수 있다는 그 불안감, 포모 현상이 강해서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이 하락하기 직전에 상승 끝물에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항상 말씀드립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주식시장에서는 주가가 최고치를 찍었을 때가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왕성하게 주식을 매수하고 있는 때입니다. 주가가 일단 사상 최고치를 찍었을 때가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을 할 때입니다. 그랬다가 시장이 다시 식어가면서 하락을 하게 되면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다시 비싼 가격에 산 그 아까운 주식들을 다 내던지고 시장에서 사라지는 것을 무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재작년 21년 하반기에 S&P 500 지수가 날이 갈수록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21년 1년 동안만 해도 무려 70번 이상이나 S&P 500 지수가 최고치를 경신하는 과정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새로이 시장에 물밀듯이 들어왔다가 작년 22년 하락장에서 또다시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작년 22년 하락장을 잘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하신 분들 성공한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은 투자 행태로 어떻게 주식 투자로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꼭, 다시 한번 꼭 이와 반대로 해야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평생에 몇 번만 매수하는 거예요. 지금 바닥에서 지금 무릎을 지나서 허리까지 와 있죠? 앞으로 더 상승하면 매수 안 해. 몇 년이 가든 간에 매수 안 하더라도 작년과 같은 하락장이 또 나타납니다. 그때만 매수하는 거예요. 평생에 몇 번을 그렇게 반복하면 재산이 2배, 3배 늘어납니다. 그러니 평생 보유가 아니라 저는 평생 보유를 여러분들 권합니다. 꾸준히 보유하기를 권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이런 방법을 따로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몇 년 동안 상승장이에요. 하락장보다 상승장이 훨씬 길지 않습니까? 매수하고 싶어도 꾹 참았다가 작년 같은 폭락장이 오면 그때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1년 동안이든 1년 반 동안이든 부지런히 저가 매수해 놨다가 상승장에서 다 팔아버리고 이거를 평생을 몇 번만 반복해도 재산이 몇 배로 불어나게 됩니다. 작년 같은 하락장에서 매수를 하고 수량을 최대한으로 늘린 사람일수록 다시 강세장이 오게 되면 용감하게 과감하게 저가 매수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수익률과 수익 금액이 차이가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